바로 이동희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선생님 한번 안녕. 인사해주세요. 안녕. 선생님은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동희 선생님이야. 3분 과외를 통해서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돼. 반가워. 되게 안녕. 반가워. 동아. 오케이. 자, 오늘도 되게 멋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영상으로만 뵙다가 실물로 뵈니까 와 진짜 선생님 되게 더 동안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희쌤께서 현장에서 되게 인기가 많으시다고 제가 또 들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또는 그 멤버십 강의가 정말 알차고 재미있다는 소문까지 자자하더라고요. 네. 선생님, 그리고 제가 선생님 이력을 살짝 봤거든요. PD님께 여쭤봤어요. 동희쌤 어떤 쌤이냐 했더니 와 진짜 화려하시더라고요. 이 대화가 끝나지가 않았어요. PD님의 말씀이 끝나지가 않았는데 우리 한번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우선은 그 초록창에 제 이름을 치면 나오고, 진짜요? 우선은 지금 메가스터디에서도 일을 하고 강대마이맥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 그리고 통합과학과 화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 나오셨다고. 맞아요. 네, 의류학과. 제가 이제 아까 브이로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브이로그를 다 보고 왔거든요. 진짜요? 어떡해요? 되게 그 학교 모습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반가웠는데, 저도 이제 서울대 화학교과 석사를 졸업하고 이렇게 강사로 나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교사를 조금 하다가요. 그럼 언제 한번 저희 스튜디오샷 채널에도 한번 나와주세요, 쌤. 불러만 주신다면 너무 영광이죠. 너무 영광. 자, 그렇죠. 오늘은 동희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푸니까 우리 친구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선생님 오늘은 어떤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까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의 그런 이론들에 대해 배웠다면, 이번 주에는 이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물질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은 중간고사를 위해서 우리 동희쌤과 함께 오늘도 재미있게 통합과학 문제를 풀어볼 예정인데요. 그리고 또 오늘 선생님께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선생님 뭔지 한번 스포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과학 문제라고 하면은 맨날 되게 실험도 많이 나오고 그런 지문들도 길게 나오는데, 한 번도 실험을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도 있고, 학교에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실험을 제대로 참여를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실험을 통해 문제도 같이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도 한 실험을 마지막으로 한 지 한 100만 년이 된 것 같은데 우리 라이브 스터디와 함께 하면 선생님의 실험까지 볼 수 있다니 되게 기대가 엄청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뭔가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것처럼 뭔가 실험을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문제만 풀고 끝나는 라이브 스터디가 아니죠. 우리 라이브가 끝난 뒤에 선생님의 명품 멤버십 강의가 기다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 실험도 재미있게 보고 문제도 열심히 풀고 중간중간에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설명도 다 잘 듣고, 혹시 끝나고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뭐 모르는 게 생기면 우리 뒤에 동희쌤의 멤버십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출발! 자,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 파트 첫 번째 문제 지금 바로 주세요. 자, 이번 문제 한번 문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다음은 어떤 물질에 대한 설명이다. 눈이 내리면 물질 X를 제설제로 사용한다. 물질 X는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의 결합으로 생성된다. 물질 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여러분들 이번 문제의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자, 그럼 보기 나갑니다. 보기 주세요. 선생님 이번 문제는 뭔가 물질 X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보기까지 풀 수가 있는 문제네요. 네, 선생님의 문제들의 특징은 항상 물질을 숨겨놔요. 그래서 그 물질들에 대해서 찾은 다음에 그 물질들에 대한 성질을 기억을 해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문들에 대해서 맞춰나가는 형식의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잠깐 힌트를 좀 주자면, 옥텟 규칙 기억나죠? 옥텟 규칙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 물질 X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질 X를 모르게 되면은, 여기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 사이의 결합으로 생성된다고 그쵸. 나와 있네요. 네네, 그쵸. 그러면은 칼슘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어떻게 결합해가지고 물질 X를 생성하는지 그걸 알면은 또 기억 니은 디귿을 풀 수가 있겠네요. 역시 라쏘님. 네. 너무 잘하시는. 네.
그러면 또 이제 뭔가 이온의 전하를 또 알아야겠네요. 그거를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간단하게 힌트. 네, 칼슘 같은 경우에는 2족 원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2가 양이온을 띠고 있고요. 염소 같은 경우에는 17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을 띠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답이 막막 올라오고 있네.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대략 40초 정도가 남았는데 여러분들 벌써 정답 올려주는 거 보니까 우리 친구들 되게 잘 푸는 것 같지 않나요? 되게 열정적인데요? 네. 네. 오. 근데 뭔가 1번이 주로 나온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다른 답도 보이는 것 같아요. 대략 30초 정도 남았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검토도 해보고 문제 정답 다시 올려줘도 괜찮으니까 한번 제대로 풀어봅시다. 틀려도 괜찮아요. 그쵸. 사실은 지금 틀려야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틀리지 않거든요. 지금 많이 틀려주세요. 적당히 틀려요. 지금 대충 찍으면 안 되고 적당히 이제 틀려주셔야 되는데 자, 어쨌든 네. 대략 5초 정도 남았고요.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3, 2, 1, 땡! 네, 라이브 스터디 오늘의 첫 번째 문제 풀어봤는데요. 선생님,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뭔가 기본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보기까지 꼼꼼하게 읽고 풀 수가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맞나요, 쌤? 맞아요. 사실은 기본 개념이 탄탄해야 그 다음 응용 문제들도 풀고 문제라는 거는 네. 개념을 응용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기본 개념서 그리고 기본 개념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가는 게 여러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정답 알려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요번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오, 중간중간에 뭐 3번 오답도 보이고 그런데 선생님 혹시 이번 문제 난이도를 상중하로 평가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 거의 단답형 문제라고 할 네. 수 있어요. 그래서 중하 정도로 생각을 하고 낸 문제였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답을 올린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또 간단하게 아주 살짝 더 뭔가 문제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디귿 지문이 되게 헷갈렸을 거예요. 디귿 지문을 잠깐 봐주시면은 디귿을 원자 상태로 봤을 때는 이족이니까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2개 있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디귿 지문은 양이온으로 나왔다는 거 꼭 체킹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하니까 뭔가 너무 든든하고 선생님께서 더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동희 선생님과 오늘 라이브 스터디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문제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동희 쌤께 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뭐 과학 관련된 것도 좋고 공부 관련된 것도 좋고 학교 생활 관련된 것도 좋으니까 중간중간에 질문 남겨주시면 우리 동희쌤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 있으면 한번 채팅창에 꼭 남겨주세요.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자, 이번 문제도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그림은 뭐 포도당, 염화칼슘, 수산화나트륨을 가와 나의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번 문제의 제한 시간은 3분이고요. 보기 주세요. 이런 문제는 정말 화학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인 것 같아요.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알고리즘에 의한 뭔가 분류를 하고 또 추론을 하는 그런 네,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뭔가 분류 기준도 뭔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뭔가 물질의 성질을 그 분류 기준에 따라서 완벽하게 알아야 풀 수가 있는 문제겠네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먼저 넣어놓고 제시된 그런 물질들을 나눠놓고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잠깐만 힌트를 조금 네. 주자면은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유결합 물질로서 그쵸.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염화칼슘은 앞에 문제에서도 나왔다시피 그쵸. 뭐 이온들 사이의 결합이라고 했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온 결합이기 때문에 수용액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딱 머리에서 기억을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거는 수산화 나트륨도 역시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분자로 될까? 분자가 아니면 뭘까를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공유결합 물질이랑 이온결합 물질 이렇게 주로 문제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분자라는 개념은 둘 중 어느 한 곳에만 적용을 하는 건지. 네, 분자라는 물질은 사실은 독립적으로 존재가 되어 있어야 이제 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A, B가 없다고 하는데 오타가 조금 난 것 같아요. A, B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A, B가 어디 있을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랑 조금 보기가 달라요. 이게 잠시만요. 요런 게 이제 라이브의 묘미인데 그쵸. 이게 네, 요게 문제가 살짝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A를 아하, 지금 니은이라고 하고 B를 디귿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좋을 것 그렇게 하고 같은데요? 문제를 네. 풀면 되겠죠, 선생님? 네. 그렇게 네,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저도 지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디귿집은 네, 한번 보면은 자. 시간 50초니까 우리 같이 풀어봐요. 네. 설탕 우리 포도당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맞아, 이게 라이브죠, 우리 네, 아이리스 친구. 오, 네, 뭔가 이게 라이브죠. 라이브 좀 많이 즐겨 보셨나 봐요, 우리 친구들. 사실 긴장감을 위해서 이렇게 그쵸. 실수를 또 범하해 주는 게 사람다운 그렇죠. 모습이니까요. 우리 동일슨처럼 완벽하면 이렇게 네. 인간처럼 안 보여. 이렇게 중간중간 인간미를 곁들여야지.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디귿 보기를 A는 포도당, 그런 문제를 살짝 정정하면은 A는 네. 염화칼슘, B는 포도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대략 15초 정도 남았고요. 곧 카운트다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 9, 8, 7, 6, 5, 4, 3, 2, 1. 땡! 네, 여러분. 네. 막판에 뭔가 보기를 수정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잘 풀어주신 것 같아요. 네. 자, 물질의 결합과 성질을 잘 알고 있어야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럼 정답 한번 공개해 주시죠. 정답은 1번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되게 잘 맞췄는데요. 자, 이번 문제가 3분 정도의 길이었는데 이것보다 그럼 좀 더 빨리 풀어야 하겠네요. 이런. 사실은 더 빨리 풀어야죠. 아. 더 빨리 풀고 분류 기준에 대해서 미리미리 문제를 나눠놔야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살짝 오류가 있었는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이었고 네. 디귿 같은 경우에는 수산화나트륨이었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디귿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잘 바꾼 그쵸. 것 같아요. 유연하게. 네. 역시 라이브에 이렇게 또 이제 방송을 좀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있네요. 네. 자, 우리 선생님의 설명까지 들었으니까 우리 꼼꼼하게 잘 체크하고 또 뒤에 문제 응용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의 설명 잘 기억하고 뒤에 문제도 열심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우리 선생님 한 친구가 질문을 올려줬어요. 물리 안 하면 공대 가서 큰일 나나요? 근데 네. 사실 물리를 안 하면 공대 가서 큰일이 난다는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문제가 되기는 해요. 다만 이제 저희의 목표는 대학을 자기에게 맞는 대학을 잘 가는 게 목표니까 물리가 너무 약하다면은 뭐 화학이랑 생명을 수능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명이나 지학을 요새 많이 선택을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대학 가기 전에 겨울방학이 길잖아요. 그쵸. 그때 물리를 좀 대학 물리 정도는 아니어도 물리 1이나 2까지 그렇게 선행을 해주면 선행? 아니 복습 정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질문 또 남겨주시면요 답해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한번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놔 주세요.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스터디 오늘의 세 번째 문제는 바로 같이 풀어요 시간입니다. 같이 풀어요. 선생님, 혹시 제가 같이 풀어요 시간에 지난주부터 가졌는데 그때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좀 너무 잘 풀어가지고 질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나름대로 1시간 동안 고민해서 낸 문제인데 네. 우리 라쏘님께서는 거침없이 막 이렇게 자기만의 그 외우는 방법대로 이렇게 그거 주길표에 보셨군요. 이렇게 푸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어렵게 내서 라쏘님이 틀리게 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다 맞추셔서. 네. 저도 근데 언제 틀릴지 몰라요. 사실 이게 앞단원이잖아요. 그런 거 보통 친구들 첫 중간고사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나요? 그쵸, 열심히 공부하죠. 사실은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1이라는 게 그래요. 처음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으니까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는 시기고 그리고 통합과학도 앞단원부터 사실 저희 뭐 옛날 보면 정석 앞에 시험 그쵸. 네, 그런 기억이 없으시죠? 저요? 네, 저도 있었어요. 저 있었죠. 그래서 문제집의 맨 앞에만 이렇게 풀어보는 기억들이 다 있을 텐데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쭉 이어 나가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4단원까지 잘 나가야 우리 이과 가는 친구들은 물화생지 1에서 또 이제 연계가 되기 때문에 통합과학 잘 들어주시고 문과 친구들도 이제 선택 과목에서 뭐 다른 이과 과목을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통합과학 되게 깔끔하게 열심히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번 문제는 끝나고 앞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실험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문제도 열심히 풀고 실험도 한번 재미있게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 그리고 또 문제 푼 친구들한테는 뭐 줄게요? 자, 그리고 문제를 푸는 동안 이제 채팅창을 통해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는 글을 많이 올려주거나 아니면 정답을 맞춰주는 우리 학생들, 친구 중에 딱 두 명을 선정해서 스타벅스 세트, 근데 스타벅스 세트 상품권이 뭐 커피 이런 건가요? 커피랑 디저트 주나 봐요. 세트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 그걸 먹으러 갈 시간이 있나 모르겠어요. 공부해야 되는데. 네,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타게 되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가질 수 있으니까 우리 효자가 되는 그런 기회를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아, 뭐 독서실에 갈 때 뭐 들고 갈 수도 있겠죠. 공부해야죠. 그럴 시간이 네. 아, 네. 네네네. 네, 그리고 또 선물 받을 친구들은요, 우리 라이브 끝난 뒤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공지가 되니까요, 우리 라이브 끝난 뒤에 커뮤니티 게시판 확인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럼 같이 풀어요 시간 문제 한번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물질 A와 B의 전기 전도성을 비교하는 실험이다. A와 B는 각각 염화칼슘과 설탕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단 여기까지만 읽고 문제 풀면서 밑에를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의 제한 시간은 3분 30초고요. 보기 주세요. 자, 일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과정이 나와 있군요. 일단은 고체 상태 물질 A와 B의 각각 전기전도성 측정 장치, 뭐 이건 간단한 것 같고요. 또 물질 A, B, 네, 증류소에 녹여서 뭐 수용액으로 만든 거네요, 쌤. 저 보지 마세요. 아, 네? 굳이 왜요? 네, 네. 중간중간에 힌트를 좀 네, 주세요. 맞아요. 수용액에 녹아서 어떻게 될지 그렇게 관망 지금, 모드로 제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나가 한번 필기를 해둘게요. 여기가 수용액이고 여기가 고체 상태의 물질인 거네요. 일단은 A는 이 안을 넣었고요. 근데 수용액에서 흘렀어요. 이건 근데 앞에서 우리 문제 풀면서 나오지 않았나요? 이거는 뭔가 이온 결합 물질. 네, 맞나? 네, 그럼 염화칼슘인 것 같고요. 틀렸나? 틀린 거 아니에요. 네. 중간중간 힌트 주셔도 좋아요, 저한테. 자, 그리고 B의 경우에는 둘 다 이게 안을 넣었으니까 설탕인 것 같아요. 앞에서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번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쉽게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A는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땡이죠. 그리고 B는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자, 이게 뭐 설탕, 여러분들 설탕 화학식 아시나요? 저 정확히 모르는데 이게 뭐 포도당 비스꾸물이 한 거 아닌가? 아닌가? 힌트 좀 올려주세요. 제가 주기에는 조금 너무 답을 알려줄 것 같아서 힌트 좀 올려주. 다원 누나 이제 풀었어요? 그러면은 네. 저도 질 수 없죠. 한번 포도당 이 CH. 저 동글뱅이 친구가 설탕은 공유 결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권유 친구가 이제 설탕에 대한 화학식을 잠깐만. 또 알려줬는데 어떻게 더 헷갈리는데 자, C6H12O6 네. 네, 맞고요.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한성민 그리고 친구 또 이렇게 올려주네요. 요거 디귿은 우리 앞에서 확인을 봤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것 같은데요. 이제 대략 시간이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 시험에서 틀릴 수 있어요. 우리 검토도 해야겠죠, 쌤? 네, 사실 지금 라쏘님이 이렇게 푸는데 친구들은 안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답 좀 올려주세요. 올려주셔야 돼요. 도대체 이거 관망 모드를 저와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맞아요? 네. 맞아요? 니은디귿 맞아요? 답을 올려주세요. 답을 분자는 빨리. 340에 저런 거 어떻게 알지? 저 다 까먹어가지고 우리 친구들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이 시간이 1분 정도 남았으니까 아직 풀지 못한 친구들은 한번 열심히 풀어주세요. 선생님, 그럼 설탕이 제가 그래도 답은 냈으니까 네. 설탕이 이당류였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설탕은 it로 제가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사실 멤버십에서 아. 외우는 방법을 제가 그러면 제시를 안 돼요. 해주거든요. 안 네. 돼요. 멤버십을 보면은 이당류, 단당류를 이렇게 제가 외우는 방법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뭐 알려드리자면 이당류가 맞게 됩니다. 네, 이당류 맞아요. 지금 권유 친구 굉장히 잘 보고 있네요.
자, 그리고 대략 30초 정도 남았고요. 여러분들 시간 충분히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풀지 못한 친구들도 한번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네. 역시나 뭐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녹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고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의 물질들이 물에 녹아서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고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5초 정도 남았네요.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3, 2, 1. 땡! 네, 여러분 시간이 생각보다 길면서도 뭔가 이번 문제는 살짝쿵 약간 뭔가 이 문제에 대한 정보를 물질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지 못하면 쉽게 풀 수 없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어떻게 뭔가 어떻게 좀 잘 푼 것 같나요, 쌤? 너무 잘 풀어주셔서 진짜요? 좀 너무 놀라운데 다음에는 확실히 더 열심히 문제를 내서 라쏘님이 틀리게 지금까지 100% 정답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지난번에 사실 네. 찍어서 맞추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잠깐 교사였던 적이 있는데 그때 가르쳤던 이제 학생들이 라쏘님이랑 비슷한 나이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기억도 조금 나고 좀 잔소리도 하고 싶고 막 이랬는데 네. 근데 너무 잘 풀어줬고요. 잠깐 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이게 사실은 2020년 9월 모의고사 변형 문제예요. 진짜요? 그래서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가 좀 쉽더라도 그 사파를 되게 많이 내세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전국 모의고사는 항상 풀어주고 내신에 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 문제의 정답 선생님 한번 알려주세요.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저 4번이야 체크는 안 해놨네요. 네. 저 네. 맞았네요. 네, 다행입니다. 다행이네. 이번에도 아직까지 라또 맛. 네. 라또 고마워요. 맛.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또 이제 실험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선생님, 이번 문제랑 관련된 실험을 준비해 주셨는데 한번 우리 실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네. 자, 여기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비커 비커가 두 개를 올라오고 있어요, 준비를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실제로 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여기 간이전도 잘 보시나요? 저도 처음 봐요. 그렇죠. 제가 해드릴게요. 뷰티 유튜버처럼 짠. 네, 이렇게 간이전독입니다. 이 간이전독에는 전류가 흐르게 되면 빛이 나고 소리가 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험을 또 진행을 해보게 될 텐데, 자, 저 너무 흔히 떨려요. 살 수 있는 소금입니다. 오. 소금 저희 기억하나요? NaCl 네. 염화나트륨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슥 한번 타보겠습니다. 오. 슥 타고요. 네, 천일염 많이 남네요. 어떻게 저 자취하는데 집에 가져오세요? 아니요. 제 거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뭐죠? 설탕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지금 앞에 그냥 문제에서 나왔던 설탕물과 뭐 염화칼슘 수용액을 준비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네. 설탕을 또 이렇게 쓱 부어주게 됩니다. 아이고 많이 네. 자. 네, 그렇게 지금 고체 상태예요. 고체 상태에서 소금 좀 더 많이 부을까요? 그럴까요? 소금이 좀 잘 제가 안 빛깔을 보이는 것 잡고 같아요. 있었습니다. 집에 소금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런 게 없어요. 저염식당 하시는 줄 알고. 저 고탄수. 고탄 네. 저지로. 네. 네. 자, 네. 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이 소금이고요. 여기가 소금이요. 이쪽이 설탕. 여기가 설탕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소금에다가 먼저 얘를 넣어 볼게요. 소금에다가 간이 전도기를 넣어 주시면 네, 소리가 안 나죠? 그쵸? 선생님 킨 거 맞나요? 네, 킨 거 맞아요. 킨 거 맞아가지고 왜냐면 고체 상태에서는 그쵸. 우리. 이온 결합에서는 왜 그러세요? 네. 그래요. 친구들 위해 가지고. 그럼 친구들 위해서 연기해 주신 거죠.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체 상태 이온 결합 물질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혹시 좀 거슬릴 수도 있으니까 그쵸. 네, 설탕에서도 이렇게 재기만 하면은 고체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알갱이 큰 게 소금입니다. 지금 들어온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액체 상태로 네. 만들어 볼게요. 수용액 상태. 저기 소금. 네. 액체와 수용액은 달라요? 액체와 수용액은 다르지 않나요, 쌤? 네, 그렇죠. 액체 상태는 이제 불로 녹인 거고 수용액 상태는 물로 녹인 건데 자, 보겠습니다. 지금 물을 좀 타면은 잘 보이시나요? 저으면 될까요, 쌤? 저 네. 너무 설레요. 오랜만에 저어주세요. 네. 심심심. 증류수 마시면 배 아파요? 증류수 마시면 안 돼요.
저희가 이거를 사실 예비 실험을 했을 때 수돗물로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수돗물에는 네. 이온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다 나서 이 실험을 빼야 될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증류수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쿠팡 네. 거기서 이제 구매를 해서 네. 증류수입니다. 증류수. 네, 증류수를 자, 이제 나무 부었고요. 젓가락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젓가락을 빼고 네, 줘주세요. 우선은 맨 처음에 여기 좀 잘 녹아 있는 게 설탕 수용액이에요. 설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도 물에 굉장히 잘 녹는 애들 중에 하나예요. 예외 물질이거든요. 물에는 잘 녹지만 전류가 잘 흐르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둥. 쓱! 역시나 잘 흐르지 않네. 이때 소리 안 나죠. 네. 고장 났을 수도 있으니까 네. 제가 한번 혹시나. 네. 자, 이제 소금 수용액에 타보겠습니다. 자, 저희의 예상대로라면은 전류가 흘러야 흘러가는 게 되죠. 맞는데요. 자. 오, 보이시죠? 여러분들 들리나요? 이거 들리나요? 방송 소음이 아니라 이거. 오. 네.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너무 다들 신기하죠? 들리네요. 네. 그래서 자, 여러분들. 네. 자, 네. 이렇게 실험을 이제, 마쳤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본 실험을 통해서 아까 본 문제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 물질 A 같은 경우에는 가와 나에서 가에서는 흐르지 않았고 나에서는 흘렀다. 이온결합 물질이다.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흐르지 않았다. 자, 설탕이었다는 거 기억을 해주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문제만 풀고 뭔가 선생님이나 저의 설명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험으로 우리 내용을 눈으로 한번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이 있어서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선생님 어떻게 이런 거 준비해 주실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사실은 화학 선생님이 된 이유가 네. 선생님이 꼭 되고 싶기도 했고 네. 제가 이제 저희 모교에서 화학 선생님을 했거든요. 근데 저 화학실에는 도대체 어떤 물질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어요. 그중에 이제 뭐 알칼리 금속과 같은 실험인데 우리 알칼리 금속 공부 다 했죠. 제 거 멤버십 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 가지고 뭐 학교 폭발 실험 학교 폭발이 어이구 근데 폭발 실험을 통해 이제 되게 뭐 폭발도 해보고 이제 거기다가 수소기체 뭐 이거 확인하고 그리고 염기성 확인하기 위해서 네 뭐 페놀프탈레인 확인한 실험을 이렇게 했던 걸 멤버십에서 이런 썰들을 풀어놨으니까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친구가 포브스 선정 최고의 서울대 커플이요? 제가 사실은 좀 걱정을 했던 게 진짜? 다른 선생님들은 남녀 커플, 남녀 선생님들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남자끼리 있는데 좀 칙칙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워낙 또 이렇게 빛나는 이런 걸 가지고 계셔서 선생님이요? 네, 저요. 네, 라쏘님이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네. 저는 뭔가 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선생님께서 하라는 실험 이런 것만 따라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이런 실험 되게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학생 때는 실험을 많이 안 해봤는데 선생님이 되어서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학교에서는 사실은 시간도 없고 수행평가하기도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여러 분단될 수행평가. 저도 마찬가지로 실험보다는 이제 뭐 학습지로 수행평가를 했었고요. 근데 실험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확실하게 인지가 돼서 문제 푸는데도 도움이 되니까 이런 실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되게 값싼 가격 그리고 쉽게 이렇게 되게 쇼호스트 같네요. 값싼 가격 이러니까 어쨌든 할 수 있으니까요. 한 번 정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뭔가 화학실을 털어보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런 호기심이 있어야 우리 과학을 정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요. 혹시나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은 친구들은 과학 선생님이 되면은 과학실 키를 받아요. 그래서 쉽게 열고 자기가 원하는 실험들, 뭐 알칼리 금속뿐만 아니라 중화 반응 아니면 산화환원 반응 실험을 실제로 할 수 있으니까 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번 문제에서는 우리 선물 받을 친구 2명 있다고 했었죠? 우리 아까 그 친구들한테 선생님 뭐 준다고 했었죠? 자, 이번 문제에서 선물 받은 2명의 친구들을 우선은 저희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스타벅스 그런 세트를 받을 맞아요. 있으니까 꼭 효녀가 될 수 있는 효자가 될 수 있는 2명입니다. 네. 2명이니까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얼른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다린 이런 시간이죠. 자, 바로 선물 문제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오늘의 선물 문제는 어떤 친구들한테 이제 선물이 나가죠? 몇 명한테 나가죠? 네, 저희가 이제 항상 진행을 해왔지만 문제가 공개되고 정답을 빠르게 올려주는 친구 3명! 3명한테는 역시나 효자 효녀가 될 수 있는 스타벅스 세트 상품권을 선물로 드릴 거고요. 선물 받을 수 있는 이제 받게 되는 친구는 라이브 끝나고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매주 오는 친구들이 보여요. 네, 네. 자, 그럼 선물이 걸려있는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러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문제 주세요. 나와주세요. 자,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위에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물질 A부터 C의 몇 가지 성질을 조사한 것이고 그래프는 A부터 C 중 어떤 물질의 온도에 따른 전도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번 문제의 제한 시간은 3분 30초이고요. 보기 주세요. 아, 이번 문제는 뭐가 되게 많네요. 표도 있고 그림도 있고 선생님 애들 풀 수 있을까요? 사실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은 사실은 이거는 되게 특별한 좀 물질이에요. 특별한 물질이고 X에 대해서 먼저 A, B, C가 무슨 결합인지 먼저 찾아주고요. X가 A, B, C 중에 어떤 결합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찾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X가 지금 녹는 점이 나와 있잖아요. 그쵸. 힌트를 좀 더 드리자면 녹는 점 같은 경우에 녹는 점 이하에서는 고체 상태, 녹는 점 이상에서는 액체 상태다. 아, 고체 상태에서는 지금 전기 전도도가 없네? 그리고 액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도가 갑자기 늘어나는 거를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정답이 왜 이렇게 벌써 정답 올라오고 벌써 있죠? 올라왔네요. 아니, 잠깐만요. 네. 아, 저 친구들 혹시 물타기 이게 친구들 의심하는 게 아니라 네. 저도 뭔가 이 문제 지금 읽기만 했는데 시간이 별로 안 지났는데 벌써 정답 올려줘가지고 우리 친구들 너무 잘 푸는데요? 우리 물타기 하는 거 아니죠? 지금 정답이 약간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1번이랑 4번으로. 아, 이번 문제 왜 이렇게 친구들 잘 풀었죠? 저는 뭔가 제가 고등학생 때였으면 약간 막혔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좀 낯선 그림도 나오고 사실 디귿 지문이 실온이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조금 막혔을 수도 있어요. 과연 실온에서 액체 상태였을까? 고체 상태였을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1번, 4번이 지금 나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보면은 실온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근데 실온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요. 실온에서. 아,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친구들 되게 빨리 잘 푸네요. 이 녹는 점과 끓는 점으로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렇죠. 지금은 녹는 점만 나와 있으니까 녹는 점으로 확인을 해주고 그 녹는 점, 지금 A, B, C에 대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표에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25도에서 A, B, C가 과연 액체일까? 아니면은 뭐 고체일까? 기체일까? 이런 거를 확인하고 지문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어떤 친구가 X 물질이 이온 결합인 거 잡아내면 기억은 틀린 거 아닌가요? 기억이 뭐죠? X는 물질 B의 그래프이다. 이게 지금 전기 전도성이 고체, 액체, 수용액 상태에서 다 없다라고 하는 건 방금 전에 저희가 실험에서 봤듯이 네. 실험에서 삐 소리가 났던 거는 소금, 이온 결합, 그리고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 거잖아요. 네. B 같은 경우에는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없다라는 거는 어떤 결합을 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잠깐 문제 풀 때 좀 채팅창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뭐 통합과학도 어려우면 이과 가는 건 접어야 하나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과를 간다라는 거는 우선 수학도 괜찮게 잘해야 되고 통합과학도 잘해야 하지만 좋아하면 괜찮아요. 또 이과 과목에서 이과 과학에서는 좋아하기만 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고 사실은 선행이 많이 되지 않았어도 그래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으니까요. 이과에 대한 꿈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죠. 네. 자, 이제 10초 정도 남았고요.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5, 4, 3, 2, 1.
네, 여러분들 선물 문제 시간이 끝났습니다. 라이브 스터디 오늘의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아니 친구들이 너무 잘 푸는 것 같아요. 아니 1분도 안 지나서 막 정답이 올라오더라고요. 다들 너무 잘 풀어주신 것 같고요. 선물이 걸려있던 오늘의 마지막 문제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정답은 뭐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아까 1번이랑 4번으로 많이 나뉘었던 것 같은데 네, 그쵸. 1번으로 헷갈렸을 친구들은 지금 디귿 보기를 좀 헷갈린 것 같아요. 그쵸, 이런 디귿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디귿 보기 보면 A에서 C는 모두 실온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A는 실온에서 어떤 상태였는지 다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구분을 해서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고체에서는 흐르지 않고 그리고 액체와 수용액 상태에서 흐른다. 그리고 뭐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고체와 액체 그리고 수용액 상태에서 거의 흐르지 않는다는 걸 기억을 하고요. 더 자세한 풀이 같은 경우에 저희 멤버십에서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답 맞춘 친구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선물 받을 분은 라이브 끝난 뒤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지가 되니까요. 우리 라이브 끝난 뒤 게시판 확인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네. 자, 그리고 아이리스 친구가 쌤 통합과학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물리화학인가요? 커뮤니티 보니까 선배들이 그렇다는데 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2단원 역학적 시스템 그리고 네. 4단원의 화학 변화에서 이제 중화 반응과 산화 환원 반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물리원이나 화학원의 내용들을 그대로 내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통합과학 처음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쉬웠지만 아이들 변별도를 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위에 선행 개념을 내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중간고사 범위에 있는 역학적 시스템을 할 때 물리원의 개념을 조금 내려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걔네가 변별력을 내기 위한 단원이니까 좀 심도 있고 그리고 물리원 화학원 정도는 꼭 이렇게 선행이라기보다는 미리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과학이 물리화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생명과학, 지구과학도 있는데 그런데 저는 물리를 진짜 못했어요. 진짜 못했는데 그러니까 화학이랑 생물만 파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과학을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통합과학이 어렵다고 해서 뭐 물리화학이랑 많이 연결된다. 또 그래서 이과를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라쏘님이랑 비슷하게 저도 수능에서 저희 때는 수능을 4과목 선택했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화생지, 화투를 선택. 저희는 약간 화생지. 천생연분. 근데 저는 지구과학은 안 하긴 했어요. 아니. 철벽 너무 치시네요. 짜증나. 네. 자, 오늘 준비된 통합과학 문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 선물 받을 친구들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었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동희 선생님과 함께 문제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다들 어땠나요? 한번 소감 채팅창에 남겨볼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소감 남길 동안 한번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했던 시간 어땠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푸니까 저도 처음에 긴장하고 들어왔는데 진짜 현강하는 느낌으로 되게 사실은 저 현강 때 아이들한테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지금 에스프레소 친구 계속 피오라고 올라오는데 거의 한 40번은 친 것 같아요. 피오라고. 저도 한 지난주부터 봤어요. 그쵸. 네. 네, 제가 이제 피오를 닮았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참 감사하죠. 제 입장에서는 되게 감사하고 맞아요. 저 닮은 거 맞고요. 어쨌든 소감을 좀 더 이어가자면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계속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라이브를 같이 준비해가면서 라쏘님과 이제 리허설도 할 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또 기회가 된다면 항상 불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주까지는 혼자서 진행을 하다가 이번 주부터 선생님이랑 함께 진행을 하니까 뭔가 저 혼자서 30분 동안 계속 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부담되셨나봐요. 좀 많이 부담이 됐거든요. 네네네. 제가 또 말을 잘 하는 편이 아니라서 네. 근데 또 선생님께서 든든하게 옆에 계셔주셔가지고 너무너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문제 풀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진 친구들은 우리 라이브 끝난 뒤에 업로드되는 동희 선생님의 멤버십 강의를 통해서 꼼꼼하게 복습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통합과학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우리 선생님의 강의 들으면은 통합과학 정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라이브 스터디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내일 오후 6시에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6시에는 다원님과 함께하는 다운쌤의 수학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림 설정 해놔야 오후 6시에 지각하지 않고 만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5분 유튜브로 같이 문제 풀고 공부하는 라이브 스터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빠염 끝.